스위스의 물리학 연구소 CERN에서 인간의 정신에 간섭하는 미지의 물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이그조틱 매터로서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XM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XM의 발견으로 각 나라들은 비밀리에 XM 연구에 매진하게 되고 점점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두 진영은 청색의 XM 필드를 보유한 레지스탕스와 녹색의 XM 필드를 보유한 일라이튼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라이튼드는 XM이 인류를 진화시킨다고 믿고 XM의 혜택을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지스탕스는 XM이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학으로 XM을 통제하여 관리하려는 사상을 지녔습니다. 두 진영은 서로의 포털을 뺏어서 자신들의 진영을 넓히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블랜드는 휴론 연구소 소속이자 레지스탕스 진영으로 일본으로 건너와 잭 노먼이라는 용병 출신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블랜드는 잭 노먼에게 자신은 세상을 구하려고 왔다는 병만 멘토와 함께 사라 코폴라라는 이름의 금발 연구원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남자의 만남은 의문의 무리들의 공격 속에 이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헬기까지 동원하는 공격 속에 블랜드는 붙잡히게 되지만 잭 노먼은 헬기 공격까지 피해가며 도망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블랜드가 자기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잭 노먼에게 부탁했던 이유는 잭이 XM으로 초능력을 얻은 센시티브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붙잡힌 블랜드는 휴론 연구소로 끌려가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찾던 금발 소녀 사라와 대면하게 됩니다. 사라는 때마침 휴론 연구소의 음모를 알게 된 후 증거를 수집해서 세상에 알리려다가 발각되어 붙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와 대면한 블랜드는 알 수 없는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스스로 폭발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이 폭발로 휴론 연구소는 크게 파괴되고 수사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며 이상함을 느낍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는 폭발성 물질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한 폭발 현장에는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사라가 현장의 유일한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사물을 만져서 기억을 읽을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자이자 특수조사관인 마코토에게 현장 조사를 부탁합니다. 마코토는 의식불명 중인 사라의 손과 접촉하게 되지만 사람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순간 휴론 연구소의 류티엠파라는 책임자가 나타나 현장은 자신들이 맡는다며 수사관들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반발하는 수사관들에게 류는 형사국장의 백을 보여주며 마코토를 포함한 수사관들을 모두 떠나게 합니다. 수사관들이 떠나자 류는 사라를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하는데 근처에서 사라를 찾고 있던 잭은 추적기를 붙여서 따라갑니다. 한편 마코토에겐 알 수 없는 닉네임으로 채팅 메시지가 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핸드폰까지 해킹됐는지 모르는 어플이 실행이 됩니다. 수상한 메시지를 통해 사라의 프로필과 사진을 보여주며 마코토만이 사라를 구할 수 있다면서 첫 포탈 위치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마코토는 어플에서 지시한 위치로 이동하여 사라를 찾게 되지만 먼저 도착한 잭 노먼에게 공격당합니다. 잭은 마코토에게 휴론 폭발 사고의 원인과 블랜드에 대한 행방에 대해 위협하며 묻지만 바보 마코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옆에서 답답했는지 사라는 갑자기 깨어나서 잭을 공격하고 마코토 얼굴을 스캔 한번 한 후 데리고 같이 도망갑니다. 마코토는 처음엔 사라가 어플을 통해 자신을 오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라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플에서 메시지가 오는 걸 보고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일시 기억 장애에 빠진 사라는 자신이 누군지도 잊은 상태였기에 마코토는 사라를 데리고 폭발 사고 현장으로 데려옵니다. 다행히 사고 현장에서 사라는 기억을 찾게 됩니다. 사라는 자신이 연구원으로 휴론이 XM을 악용해 인류를 지배하려 한다는 걸 공개하려다 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와 마코토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라의 짐을 찾으려 가고 역시나 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라가 탈출한 걸 알게 된 휴론에서도 체포조를 보내오고 휴론의 수아와 잭이 싸우는 동안 사라와 마코토는 개꿀하면서 도망칩니다. 그 와중에 헬기의 총알도 피한 잭은 여전히 총알도 다 피하면서 엄청난 싸움 실력을 보여줍니다. 도망친 마코토와 사라는 아무리 도망쳐도 잭이 계속 따라오자 사라는 잭의 능력이 XM을 이용한 미래이지하는 걸 파악하고 마코토에게 XM과 포털에 대해 알려줍니다. 레지스탕스 진영인 잭의 포털을 파괴하려면 상성인 일라이튼드 진영을 선택해야 한다고 알려주면서 중립 진영이었던 마코토에게
일라이튼드 진영을 선택하게 합니다. 사라의 1타 강사급 XM 사용 강의로 인해 둘은 제구로부터 무사히 도망치게 됩니다. 이후 둘은 사라의 기억 속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숲속의 연구소를 목적지로 정하고 이동합니다. 도쿄역에서 기차를 타고 알콩달콩 분위기 달달하게 이동하는 사라와 마코토 앞에 잭이 추적해오자 기차에서 하차하여 일라이튼드 필드로 도망칩니다. 두 사람은 잭과 휴론의 추격을 피해 수상한 연구소에 도착합니다. 수상한 연구소 주위에는 적색 포털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를 다크 XM으로 불렸습니다. 일반 XM은 사람의 정신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다크 XM은 물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지만 목숨을 갉아먹기 때문에 대량으로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상한 연구소 내부의 컴퓨터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과 사라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또다시 잭이 나타납니다. 잭이 나타나자 역시 휴론의 병사들도 나타나게 되고 또다시 둘이 싸우는 사이 옥상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옥상에서 휴론의 류가 헬기를 타고 나타나서 포위되고 맙니다. 류의 위협 속에서 사라는 마코토를 살려주면 따라가겠다고 제안하지만 류는 약속을 어기고 마코토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또다시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분간한가는 잭이 나타나서 마코토를 죽이려고 할 땐 언제고 마코토를 구출해줍니다. 사라를 놓치게 된 잭과 마코토는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고 경찰 수배를 피해서 사라를 추적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잭이 류의 헬기에 달아넣은 발신기를 통해 류가 사라를 데리고 일본을 떠나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코토는 옛 친구의 도움을 받아 위조 여권을 받아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스위스행 비행기에 탑니다. 잭과 마코토 외에도 휴론의 부하들도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고 휴론의 수하들은 잭과의 싸움에 후달리자 조종사를 죽여서 동기어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코토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사용하여 비행기 불시착에 성공합니다. 류는 사라가 XM을 보는 건 능력의 일부일 뿐이라면서 그녀에게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을 통해 능력을 각성한 사라는 포털 네트워크를 통해 마코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사라가 보낸 신호를 분석한 잭은 사라의 위치를 눈치채고 XM이 시작되었던 스위스의 CERN으로 향합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두 남자는 CERN에 가기 전 블랜드가 소유한 시설에 들려서 에이다라는 AI를 만나게 됩니다. 에이다는 6년 전 CERN에서 XM이 발견됐을 때 XM을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AI입니다. 당시에는 지성이나 인격이 없었지만 XM에 노출되면서 자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고 제3의 세력인 컬래버레이터즈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컬래버레이터즈는 다크 XM 결정을 심은 AR 고글을 출시하여 사라의 능력을 이용해 전 세계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다는 컬래버레이터즈에 대한 위험을 전 세계 에이전트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컬래버레이터즈는 CERN을 점령하여 에이다의 본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AI답게 눈치 빠른 에이다는 자신의 의식을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의 의식으로 다운로드하여 네트워크로 도망칩니다. 그러던 중 에이다는 휴론 연구소 폭발 사고를 통해서 강한 센시티브를 가진 사라와 마코토 그리고 잭을 탐지하게 되어 운명을 걸게 됩니다. 에이다는 그렇게 마코토의 폰에 어플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도움을 주어 자신의 위치로 이끌었던 겁니다. 두 남자는 에이다와의 대화를 마친 후 AI의 지원을 받으며 사라를 구하기 위해 CERN에 쳐들어갑니다. CERN에 도착하자 잭의 몸 상태는 심하게 안 좋아지고 이상현상을 겹칩니다. CERN에서 만난 류는 잭의 몸 상태가 왜 그런지 이미 알고 있었고 진실을 이야기해줍니다. 류는 사실 컬래버레이터즈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미 블랜드와 잭이랑은 구면이었습니다. 블랜드를 구하기 위해 치명상을 입었던 잭을 블랜드는 다크 XM을 통해서 복제하여 되살렸는데 그 현장에 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마코토와 같이 행동했던 잭은 복제품으로 복제품의 단점은 기억이 소멸되고 수명은 1331일로 제한되어 있어서 잭의 상태가 이상했던 겁니다. 잭과 마코토는 놀라면서도 원래 목적인 사라를 구하기 위해 류와 싸우지만 생각보다 류가 엄청 잘 싸웁니다. 류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센시티브 능력자로 잭보다 한 수 위로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류에게 두 남자가 발리는 게 답답했는지 실험체로 의식불명 상태인 사라의 포털 네트워크에 블랜드가 나타나서 사라를 각성시킵니다. 도대체 사라는 몇 번 각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각성한 사라와 잭의 연계기로 류에게 한 방을 먹여서 제압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류는 사라를 놓친 일로 컬래버레이터즈에게 버림을 받고 폭주하여 실신합니다. 이후 블렌드는 스스로 복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기억 복원을 한 후 잭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블렌드는 컬래버레이터즈를 이용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테이블 마운틴으로 오라면서 자율주행 헬기를 보내줍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도 되는 듯 컬래버레이터즈가 공격해오고 잭은 혼자 무쌍 찍는다면서 사라와 마코토를 헬기에 태워 테이블 마운틴으로 보냅니다. 테이블 마운틴에서 기억 소멸 문제를 해결한 복제품 블렌드를 만나게 되고 블렌드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블렌드는 망해가는 인류를 구한다는 개소리로 사라의 능력을 이용해 전 인류의 의식을 포털 네트워크로 인도할 계획을 얘기합니다. 블렌드는 설득에 실패하자 사라와 마코토를 공격하여 굴복시키려 하지만 사라는 마코토를 살리고 포털 네트워크에서 블렌드와 싸우게 됩니다. 사라의 기지로 탈출한 마코토는 갑자기 나타난 류에게 얻어터지지만 마코토의 마음을 읽은 류가 사라가 죽었다고 판단해서였는지 너무 쉽게 총을 맞고 죽습니다. 블렌드의 계획대로 다크 XM이 악용돼서 블렌드의 포털 네트워크가 강해지는 것 같자 마코토는 핸드폰을 통해 전 인류에게 XM의 힘으로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 기운이 사라에게 XM의 형태로 모입니다. 한편 마코토의 앞에 만신창이가 된 잭이 나타나서 마코토에게 사라를 구하러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블렌드의 본체로 찾아갑니다. 잭은 블렌드와의 추억을 되짚으면서 블렌드의 본체와 함께 자폭합니다. 블렌드는 잭의 행동을 보며 그게 너의 선택인가라고 말하며 미소 지으며 사라의 일격과 함께 사라집니다. 아마 블렌드는 잭을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포털 네트워크에 들어온 마코토는 사라를 만나지만 사라는 마코토에게 세상을 구한 건 너라면서 칭찬해줍니다. 그러나 사라는 마코토에게 자신은 돌아갈 수 없다며 마코토를 현실로 보내고 사라는 다크 XM과 같이 소멸한 것 같은 모습으로 사라집니다. 몇 개월 후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졌지만 잭과 사라는 세상에서 사라진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코토는 잭과 사라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지만 애니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だけお別れいつかまた私を見つけて